지금 강아지 구충제가 굉장히 이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의사 선생님들이 인터넷 다 하시니까 유튜브에 찬성하고 반대로 또 나뉘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는 그냥 단순히 찬성 반대의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약을 실제로 그 암 환자들한테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임상 시험을 해야겠죠. 결국에는 여러 환자분들을 일정 수 이상의 환자분들한테 적용을 해보고, 물론 이게 통제하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통제하에 적용을 해보고,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수준 이상, 저희가 이제 보통 약으로 사용을 하려면 최소 50에서 60% 이상의 환자분들한테 효과가 있어야지 쓸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0명의 환자 중에 5, 7명은 효과를 봐야지 쓸 수가 있고, 그리고 효과보다도 더 중요한 게 10명을 사용을 했으면 효과는 7명이 보더라도 10명이 다 부작용이 없어야 돼요. 그 약에 대한. 그래야지 그거 약을 실제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효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안정성이 더 우선적으로 사용이 돼야 됩니다. 개구충제이기 때문에 인간한테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안전하지 할 수 있는 용량을 또 정해야 되고요. 그래서 10명을 시험을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명이 효과를 보고 효과가 오히려 그것보다 못한다고 하더라도 10명 모두는 안전해야 돼요. 부작용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거를 사람한테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맞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실제로 뭐 환자분들이 유튜브 찍으면서 복용하면서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또 일주일 지났는데 뭐 몇 프로 좋아졌다라고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니까 네. 사실은 그게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그거를 해라 말아라를 참 결정을 해드리기가.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야 이게 좋다. 뭐 대환자분들 뭐 말기 하면 야 비타민 C를 뭐 이제 저희 실제로 이제 많은 병원에서 이제 하고 있는 치료 중에 하나가 이제 비타민 C 메가도즈라고 해가지고 비타민 C를 상당히 이제 고용량으로 이제 투여를 하면 이제 항암 효과가 있다고 해서 실제로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근데 그게 성공하시는 분들 있어요. 뭐 진짜 10명에 한두 명 성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과연 그 환자분들이 그때 그 치료까지 갈 때 그 전에 이제 다른 치료를 안 했느냐. 물론 다 여러 가지 치료를 했겠죠. 여러 가지 치료해서 그 효과가 나중에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비타민 C를 써서 정말 그게 효과가 있는 건지 사실 아무도 예측을 못 하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말기 암 환자분들이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거 이걸 하겠다 그러면 사실은 못 말리거든요. 그냥 하시라고 뭐든지 뭐가 좋다고 하시는데, 민간요법이나 뭐 이런 거는 그 안정성이 확보가 되면 비타민 C 뭐 세게 맞아도 몸에 뭐 이상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뭐 하시라고 하는데, 뭐가 좋다더라 뭐 산에 들어가자 뭐 이런 거가 있으면 사실은 그는 어떻게든 말리고 싶죠. 아, 산에 들어가자는 좀 말리고 싶은데 네. 강아지 구충제를 선택하신다 그러면 네. 그건 이제 사실은 개인의 선택. 예, 그쵸.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거니까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강아지 구충제로 그게 효과를 보는 건지, 아니면 그 전에 다른 치료를 다 하셨겠죠. 그것들이 다 합쳐져서 효과가 나타나는 건지는 아무도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뭐 플라시보 효과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예, 플라시보도 그렇죠. 있어요. 아무도 해당이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똑같은 거예요. 플라세보 효과가 아니라 그 전에 했던 치료 효과들이 나중에 합쳐져서 그렇게 나타나는 걸 수도 있어요. 아,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 그 시기가 단지 겹쳤을 뿐이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많이 아시는 분이 네. 딱 그런 상황이다. 네. 근데 이제 뭐 강아지 구충제를 먹을지 말지 고민이다라고 선생님한테 딱 토론을 하면 하시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냥 제가, 왜냐면 드셔서 강아지 구충제 실제로 이제 뭐 용량이나 그런 게 사람한테 해를 미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적은 용량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하고, 왜냐면 그거는 반대할 필요는 사실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게 구충제 드셨다고 해서 몸에 크게 위해가 가진 않을 거기 때문에 드시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면 드시라고 말씀드려요. 본인이 조금이라도 나중에 후회가 되지 않게. 그래서 사실은 외국이랑 틀리게 우리나라에서 간암으로 간 이식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외국은 이제 간 이식 같은 경우에 기증자가 대부분 뇌사자가 기증을 해서 간 이식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간암이 진행되신 분들은 아예 대상자에서 제외가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간암도 마찬가지로 간 이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진행이 된 간암은 다시 재발할 확률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외국보다 훨씬 더 그 간 이식 기준을 높게 잡아요. 그 첫 번째 이유가 기증자분들이 다 생체 기증자시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아들이 내 간 띄워서 아버님한테 한번 하겠다는데
이게 누가 말리겠어요. 예전에는 사실은 간이식 수술 자체가 너무 어렵고 수술 자체의 위험성이 되게 많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이거는 기준이 안 맞으니까 하지 말자라고 하는데, 지금은 워낙 기술들도 발달하고 비교적 그러신 분들은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아주 정말 뭐 배바깥으로 퍼지지만 않은 간 안에만 있다고 하면 정말 뭐 가족이나 환자분이나 이거 꼭 하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은 아무도 못 말리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많이 이제 그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죠. 근데 물론 경우에 따라서 아주 효과가 좋으신 분들도 있어요. 저희가 보통 뭐 간암이 10개 뭐 이렇게 있으면 그 간 안에만 10개 있으면 뭐 무조건 못 한다고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수술을 하셨는데 효과가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거꾸로 2, 3개월도 안 돼서 재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수술하고 2, 3개월 안 돼서. 근데 그거를 과연 누가 너는 하지 마라, 너는 해라라고 결정을 해줄 수 있느냐, 그거는 사실은 아직까지 저희도 결정을 못 하죠. 이게 보면 제약회사가 껴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약이 나왔을 경우에 사실은 어떻게 신약을 빨리 환자분들한테 적용을 하는 게 사실은 더 환자분한테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약을 쓰라고 하는 거고요. 면역억제제는 그래서 지금 주로 쓰는 면역억제 자체가 지금 벌써 나온 지 20년도 넘은 약이에요. 근데 이제 이제 강아지 구충제 암 네. 때문에 이제 암 신약이나 이런 게 일반 사람들이 글 올리는 게 제약회사 거 신약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200만 원, 250만 원씩 하는데 야, 강아지 구충제로 암을 치료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제약회사 니네 다 망하니까 이게 다 뭐 막는 거 아니냐. 의사들도 그래서 제가 만일에 그런 암 환자들만 보는 의사라고 한다면 다 하시라고 할 것 같아요. 강아지 구충제 다 써보시라고.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뭐 지금이 아니라 옛날부터 저희 그런 속담 있잖아요. 평안감사도 자기 싫으면 안 한다고.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다는데 사실은 누가 말리겠어요. 그리고 대신에 요새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항암 치료를 직접 하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항암 치료제 정말 말씀하신 대로 많이 비싸요. 뭐 한 번 하는데 뭐 1,000만 원 넘는 것도 있고, 한 번 주사 맞는데 1억짜리 약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한 번 주사 맞는데 1억짜리 약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하라고 광고는 못하죠. 쉽게 보면 일반적으로 좀 형편이 그게 안 될 거 뻔히 아는데 그거를 무조건 맞으라고 할 의사는 없을 거예요. 형편이 되실 만한 감당할 만한 분이 있으시면 그거 맞으라고 하는 거지, 이게 무조건 특효약이라고 그래서 이거 무조건 맞아야 된다고 가서 돈 구하려고 그러는 의사는 없을 거예요. 제 기준에 보면. 대신에 그리고 강아지 구충제가 효과가 있어서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써보시라고 그러지, 그거 큰일 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을 것 같아요. 신약이 주사 한 방에 1억짜리가 있대요,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보다 더 비싼 약도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약이지만 그보다 더 비싼 약도 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뭐 면역억제제, 항암치료제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 있는 약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단지 우리나라에서 사용을 못하는 것 뿐이지. 환자분들이 조금 이제 잘못 생각을 하는 게, 아까도 중간에도 병원에서 뭐 하다 그러면 무조건 다 장사 쪽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거꾸로 우리나라는 신약이 가장 못 들어오는 나라고요. 그러니까 신약에 외국에서 개발한 신약이 충분히 쓸 수 있는 약인데도 못 들어오는 약이 너무 많아요. 그거에 대한 정부 규제가 너무 많아서 들어올 수 없고, 또 하나는 정부에서 약값을 정해주는데 그 약값이 너무 낮아요, 실제로. 뭐 제가 뭐 최근에, 약은 아니지만 이제 고어텍스 사태라고 이제 뭐 한번 들어보시면 매스컴에서 하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인조혈관을 사용을 하는데, 그 인조혈관 약값이 그 미국의 우리나라가 10분의, 그러니까 그 재료 값이 우리나라 10분의 1이에요. 근데 10분의 1로 안 하면 나라에서 못 쓰게 해요. 그럼 사실은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우리나라 그 시장이 뭐 전 세계의 뭐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 뭐 절반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작죠. 한 2, 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사실은 자기가 이게 다 떨어졌는데 요번에 약값 올린데, 그 재료값 올린다고 승인 안 해주면 그럼 난 마찬가지잖아요. 회사잖아요, 회사. 나라에서 승인을 안 하면, 가격을 안 맞지, 코스트를 안 맞추면 승인을 안 해주면 못 파는 거예요, 그냥? 네, 아예 못 팝니다. 그러니까 그게 걔네가 안 들여오는 게 아니고 나라에서 승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후려쳐가지고 난 못 들어오겠다라고 하면, 근데 또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선전은 얘네가 뭐 비싸게 불러서 못 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실제로 미국에서 사용하는 약값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들어가는 약이. 많은 약들이 들어오려다가 약값이 안 맞아서 포기하는 약들 되게 많아요. 이게 어렵네요. 어렵죠. 이것도 사실은 네. 들어가 보면 네. 뭐 금액적인 부분이 올라가 버리면 사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 네. 그냥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의료보험 관련해서 네. 지원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또 다른 쪽 입장에서는 지금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약이 필요한데 이런 기회 자체를 제공을 나라에서 막아버리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단기식에서 주로 사용하는 약들이 20년, 30년 된 약이에요. 그러니까 개발된 지 20년, 30년 됐죠. 안정성은 있지만 또 신약과는 또 그래서 다르겠네. 제가 그때 뭐 아까 얘기했던 그 엠토르의 억제제, 그런 그 새로 나온 면역 억제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험되기 시작한 게 뭐 2, 3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신약이라고 하지만 그 약 나온 지도 15년 됐어요. 15년도 더 됐죠. 한 20년 됐죠. 외국에서 실제로 사용한 거는. 그런데 그 정도 지난 약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신약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왜 뭐 사실은 뭐 환자 의사, 환자 병원 관계가 우리가 이렇게 좋지는 그러니까 의사에 대한 평이나 병원에 대한 평이 이제 일반 그 대중들이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는 건 뭐 의사들도 다 알고 있지만, 저희는 있는 자원으로 사용하는 거지, 저희가 뭐 신약이라고, 물론 뭐 이제 항암제나 그런 거는 그 면역체제 부분보다는 이제 훨씬 더 빨리 들어오긴 하겠지만, 전혀 그거를 뭐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는 전혀 없어. 그거보다 좋은 약들, 새로운 약들 줄줄이 대기하고 있지만, 한번 우리나라가 정말 제일 힘들어요. 그런 약들이 들어오기가.